안녕하세요. 궁금TV입니다. 한국의 종전선언 노력에 대해 침묵하던 폼페이오가 입을 열었습니다.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미국의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동은 한반도본부장, 김현종 안보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방위적인 국제협력을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바라보지 않고 세계 주요 국가에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당사자로서 너무도 당연한 한국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이 보기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 특히 북한과 연관된 문제는 미국 외에 그 누구도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가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 기본적인 정책 사항입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침묵은 곧 동의가 되는 외교 현실에서 침묵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옵니다. 종전선언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1일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재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 포기 없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는데, 얼마 전 폼페이오를 만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한 발언과 맥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기자 질문에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와 관련한 일련의 사안들에 북한과 남한의 상태를 바꿀 문서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미국 입장에 미국이 생각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폼페이오의 발언 차이는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연관되어 있다와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이 없다는 차이인데, 기자의 질문 자체가 비핵화를 배제하고 종전선언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한 것이어서 이 답변은 어쩌면 당연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북미 관계 개선, 평화체제 수립, 미군 유해 송환을 합의한 지난해 6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4대 합의사항을 지켜달라고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발언에 한국경제신문은 선 종전선언 불가 못 박은 미, 문 대통령 제안 사실상 거부라는 제목을 달았고, 종전선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사 전반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기사에서 지난달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 방문을 취소한 이를 꺼내며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표현을 하면서 정부 깎아내리려 무리하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폼페이오의 발언을 통해 서로 국가이익이 맞서는 상황에서 외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전을 원했다면 1990년대 북한의 수교 요구를 미국이 거절했을 리도 없고, 1993년 이후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전명하고 실제 개발을 추진하던 북한과 맺은 2000년대 초 북미 비핵화 협상안을 미국이 깨트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남북한 갈등이 지속되고 주한미군과 유엔 사령부를 남한에 존속해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모습이 미국이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이 모습일 때 미국은 최대 국가 이익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때문에 종전선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전은 1953년 맺은 휴전협정을 마감하고 전쟁 상태를 끝내자는 것입니다. 휴전의 불안전성을 종전의 안정성으로 바꿔 한반도 평화의 근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종전은 비핵화와 관련이 전혀 없을 뿐더러 종전선언 거부는 한반도 평화와 어울리는 주장도 아닙니다. 폼페이오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경우는 한국이 북한과 교류를 희망하거나 종전선언 전작권 문제가 불거질 때 등장합니다.
북한의 잘못된 신호란 것이 무엇일까요? 1948년 당시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군사력은 질적 양쪽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했고 무기 지원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월남의 예를 들어보면 월남 폐망 전 미군이 철수하면서 쓰던 모든 무기를 지원하고 병력만 철수했습니다. 심지어 전투기나 헬기도 지원하고 떠났습니다. 극과 극의 차이가 보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고의로 전쟁을 불렀다는 그런 오해도 생겨난 것입니다. 1948년 같은 미국의 미군 철수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반면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종전선언을 한다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나요? 주한미군 전력이 대폭 줄어드나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세계 군사력 6위이며 세계에 중화기 무기를 판매하고 자체 전투기를 생산하려 하는 한국이 북한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의 사태에도 주한미군 참전과 관련 없이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에 앞서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조차도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 보고서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 이미 보고되었습니다.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남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단지 변화라면 유엔 사령부가 사라집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 장관 에스파가 한국과 미국은 유엔 사령부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했다는 발언에서 정치적으로 유엔 사령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한국에 있고 병참을 담당하는 부사령부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있습니다. 유사시 중국이든 북한이든 미국과 싸우는 것과 미국이 포함된 유엔군이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지만 유엔군은 기본적으로 차출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기에 실제 북한이나 중국과 전면전이 벌어진다 하여 반드시 유엔군이 조직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엔 사령부를 존속하려는 미국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남북한 간 모든 교류에 관여하는 유엔 사령부는 한국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휴전 중이므로 유엔 사령부의 허락 없이 물자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전선언도 전작권도 결국 통제입니다. 한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죠. 군사무기 개발 제한이나 기술협조거부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온전히 미국의 국익에 기반합니다. 한국 의견대로 한국과 원만히 타협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양국 이익의 절충점을 찾아야 하기에 쉬운 외교는 없습니다. 생전 부모를 찾지 않던 자식이 부모의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소식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다는 그런 씁쓸한 일처럼 미국이 한국 의견을 따라오도록 어느 정도 미국과 마찰을 감수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주한미군의 유지입니다. 종전이나 전작권, 사드, 방위비는 주둔 자체 중요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주한미군이 없다면 한반도와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일은 다툴 이유도 없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